이번 시간에는 고려인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를 알아보면서 왜 고려인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를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같은 동포인데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따로 집중 거주하고 있나요? 또는 외국인들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민으로서 우리가 집중 거주지를 만드는 그러한 패턴을 비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고려인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국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집중 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이제 안산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광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와 함께 고려인 동포들은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3대 집거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졌다. 안산 선부동을 필두로 해서 광주 광산구가 집중 거주지가 됐고, 그리고 인천 한방마을은 가장 최근에 집중 거주지가 된 곳입니다. 이 세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인 이주자들은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 및 몽골 이런 분들이 동대문 중심으로 광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원래 얘기하는 고려인도 있습니다만은 또 사할린 동포들, 일본 시대 때 남한 출신인데 강제 노동을 하러 사할린에 보내진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종전 후에 사할린이 소련 영토가 되면서 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고려인에 포함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수나마 있다가 이 광주 광산구랑 안산에 조금씩 모이게 됐고, 최근에는 인천 한방마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포를 연구하는 김영필과 고려인 동포를 연구하는 이명상이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임페리아라고 하는 식당이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임페리아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고려인 3세인 김넬리 씨가 한국에 와서 만든 식당입니다. 근데 이 임페리아의 발전사 그 자체가 고려인들의 집중 거주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발전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입니다만은 다시 러시아의 원래 극동지방 우스리스크,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죠. 그 우스리스크로 갔다가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동대문 광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정착한 곳이 안산 원곡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이동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산에 모이게 됐고, 안산에서 임페리아 식당이라는 것을 열면서 식당에서 빵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식재료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돼서 안산에만 4곳, 그리고 부산에 초량에 차이나타운과 러시아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에 이제 지점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임페리아 식당이 낸 곳, 이것이 모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이죠. 고려인 집거지이고 그 고려인들에게 식품을 판매를 하고 문화를 판매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볼 곳은 안산입니다. 안산은 안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곡동이 있고요. 원곡동에서 또 한 15분에서 20분을 걸어가면 선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곡동부터 시작해서 선부동까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부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떼골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만 4천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려인들은 2010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동포 인구는 주로 중국 동포인데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2010년도 이후에 급증을 하게 됐고요.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려인들은 중국 동포랑은 다르게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한국어를 배워야 돼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특히 사단법인 너머 또 나중에 미르가 되는 김승력 이분이 고려인 야학을 열었습니다. 김승력 씨는 연해주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 안산이 고려인들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2014년에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이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안산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안산에 있는 고려인들의 하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고려인 전시관이 있고 시민단체로서 김영숙 센터장이 있으면서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 임이고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안산에 있어서의 고려인들의 활동, 집거지로서의 다양한 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인천에 있는 고려인들의 집거지를 나타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고려인 집거지입니다. 인천 연수동에 있고 한방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마을의 거리를 중심으로 지금 있는데 한 5천 명 정도의 안산보다는 적습니다만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특히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동반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들에 고려인 자녀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천시가 또 연수구가 이 한방마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다양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2017년에 인천시가 고려인 지원 조례라고 법적으로 고려인들의 생활을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에 있는 고려인 문화원의 활동도 있게 되고 이러한 속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여기서 고려인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에 있어서의 한방마을은 현재도 발전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주입니다. 한국의 광주
시는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으로 내려가야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이 아닌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광주의 광산구가 이 고려인들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하남공단이 있었고 거의 아주 조그만 규모의 고려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려인들의 집거지가 형성되는 데는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천영 목사와 고려인 신조야 씨입니다. 이들이 고려인 동포의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점차 고려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산에서도 고려인들이 모여서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지원 활동을 하면서 점점 공동체가 커졌듯이 이곳 역시 교회라든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고려인 공동체가 커지게 됐고, 특히 2005년도에 상담소가 개설되면서 고려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즉 광주시, 광산구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고려인 지원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보다 훨씬 앞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광주, 광산이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집거지가 됐다. 그래서 한국인, 고려인, 지자체가 함께 제도화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고려인 센터를 만들고 2014년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생활과 함께 교육, 공동체로서의 여러 가지의 공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마케팅에도 열심히 해서 고려인 마을 방문의 날이라는 것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를 방문해서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시 자체에서도 고려인들을 상호 이해함으로써 고려인 마을 자체에 대한 것이 더 부각되게 됐고, 사실상 더불어 상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고려인들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20여 년간 머물렀던 김병학 씨가 머물 때 가지고 갔던 다양한 고려인들의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2021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집중 거주지는 중국 동포의 집중 거주지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다거나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고려인들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 동포들은 만주에 있어서의 다양한 역사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그들의 문화센터가 없습니다만은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역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국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민족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못 살렸다고 한다면은 고려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지금 한국어를 습득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에 있어서 고려인 동포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사회가 중국 동포한테 어떤 법과 제도로서 대했는지, 그리고 중국 동포들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이런 면에서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